안녕하세요. 오늘의 시장 체크입니다. 오늘 2026년 6월 28일 밤 기준으로 미국 빅테크와 한국 대형 기술주를 연결하는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AI 인프라 비용이 GPU에서 메모리, 전력, 데이터 센터 용량, 그리고 소비자 가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이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개된 보도와 시장이 반응하는 변수들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해설입니다. 특히 오늘은 주말 보도와 일부 유료 매체 보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숫자 하나하나보다 구조와 체크리스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메모리 병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떠올리면 대부분 엔비디아 GPU부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인프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다시 묻기 시작한 질문은 GPU를 많이 사면 끝인가? 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GPU 옆에는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일반 서버용 DRAM, 낸드 저장 장치, 네트워크 장비, 전력과 냉각 설비가 같이 붙습니다. AI 모델이 커지고 추론 사용량이 늘고 기업용 에이전트 서비스가 실제 업무에 들어갈수록 메모리와 저장 장치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메모리 칩 업체들이 AI 비용 상승에 쇠를 받고 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아직 사용자 가격을 마음껏 올리기 어렵지만 메모리 공급자는 부족한 부품의 가격을 먼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에는 강한 실적 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라우드 기업과 기기 제조사에는 마진 압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아 왔고, 그래서 AI 메모리 테마가 강해질 때 프리미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메모리와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까지 훨씬 넓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 AI 메모리 관점에서는 HBM 인증, 수율, 고객사 확장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두 회사가 같은 반도체 기업이라고 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주 한국 시장 보도에서 더 눈에 띄는 점은 변동성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AI 기대를 타고 큰 폭으로 오른 뒤 밸류에이션과 수급 부담이 나오자 시장 전체를 흔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기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 지수 안에서 두 종목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실적 방향뿐 아니라 수급이 한쪽으로 몰려 있을 때 작은 뉴스가 얼마나 크게 주가에 반영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흐름은 비용 증가입니다. 엑시어스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 인상 보도를 통해 AI 인프라 비용이 소비자, 제품 가격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애플은 맥과 아이패드 같은 일부 제품에서 메모리와 저장 장치 비용 압박을 언급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게임기와 구독형 서비스 가격을 둘러싼 부담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애플 제품이 비싸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흡수하면 같은 부품을 쓰는 소비자 전자제품도 비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첫째,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유지되는가? 둘째, 가격 인상이 마진을 지키는가 아니면 수요 둔화를 불러오는가? 애플은 브랜드와 생태계가 강하지만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교체 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강하지만 AI 기능을 더 넣을수록 컴퓨팅 원가와 구독 가격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아마존, 알파벳, 메타도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겪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광고, 커머스, 소셜 플랫폼이 모두 AI 기능을 넣고 있지만 그 기능은 공짜가 아닙니다. 서버를 짓고, 칩을 사고, 전력을 확보하고 모델을 돌리는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가 충분히 크다면 가격 인상이나 광고 효율 개선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아직 명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AI 투자는 매출보다 비용으로 먼저 보입니다. 세 번째 흐름은 구글과 메타의 AI 용량 경쟁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구글이 메타의 제미나이 사용량을 제한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 취지는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조차 AI 모델과 클라우드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알파벳의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구글 모델과 클라우드 수요가 너무 강해서 용량 제한이 필요했다면 이는 클라우드 매출과 AI 플랫폼 수요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아무리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라도 데이터 센터, 전력, GPU,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면 고객 수요를 온전히 매출로 바꾸지 못합니다. 수주 잔고가 커도 실제 제공하지 못하면 매출 인식은 늦어집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더 복잡합니다. 메타는 자체 AI 모델과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외부 모델과 외부 인프라에 의존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광고, 추천, 콘텐츠 안전, 고객 응대, 코딩 보조 같은 내부 업무에 AI가 깊게 들어갈수록 추론 비용은 누적됩니다. 메타가 AI로 광고 효율을 올리면 강력한 수익원이 될 수 있지만 자체 모델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부 용량이 제한되면 비용 통제가 핵심 리스크가 됩니다. 네 번째 흐름은 브로드컴과 커스텀 칩입니다. 엑시어스는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협력해 자체 추론용 AI 칩을 테스트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곧 엔비디아 수요 붕괴를 의미하느냐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훈련용 대형 GPU와 추론용 맞춤형 칩은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 당장 엔비디아의 생태계,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고객 관계를 한 번에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AI 하드웨어 시장이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형 AI 기업은 훈련에는 범용 GPU를 쓰면서 반복적인 추론 작업에는 자체 ASIC이나 맞춤형 가속기를 쓰려 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합니다. 고객 맞춤형 칩, 네트워킹, 데이터 센터 연결 부품을 묶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볼 때는 승자와 패자를 너무 빨리 나누기보다 어떤 워크로드에서 누가 가격 결정력을 갖는지를 봐야 합니다. 훈련, 추론, 네트워킹, 메모리, 전력, 냉각은 모두 다른 병목입니다. AI 투자가 커질수록 병목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됩니다. 다섯 번째 흐름은 스페이스X와 컴퓨팅 임대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스페이스X로부터 대규모 컴퓨팅 용량을 임대하는 계약이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는 일반 투자자가 쉽게 직접 투자하는 공개 주식이 아니며 보도 일부는 유료 매체와 2차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숫자를 확정사실처럼 받아들이기보다 AI 인프라 수요가 전통적인 클라우드 사업자 밖으로도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대형 AI 기업들이 클라우드뿐 아니라 스페이스X 같은 다른 인프라 보유자에게도 컴퓨팅을 빌린다면 시장은 데이터 센터를 단순 부동산이나 서버 사업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계약은 이행 리스크가 큽니다. 전력, 냉각, 네트워크, GPU 조달, 고객 해지, 조건이 모두 중요합니다. 계약 총액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흐름은 자율주행과 로봇입니다. 테슬라, 알파벳의 웨이모, 아마존의 죽습,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모두 AI가 물리 세계로 나가는 사례입니다. 마커트워치는 로보택시 경쟁에서 테슬라와 웨이모,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경쟁을 다뤘고 더 버지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 죽스의 로보택시 업데이트를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AI가 화면 속 챗봇에서 끝나지 않고 차량, 공장, 물류, 보안, 제조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사이버캡 이야기가 주가 기대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데모와 실제 대규모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은 기술만큼이나 규제, 안전 데이터, 보험, 차량 원가, 운영 지역 확장이 중요합니다. 웨이모가 실제 운행 규모를 넓혀 간다면 알파벳에는 숨은 옵션 가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사고나 규제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죽스는 목적형 로보택시를 통해 원료와 이동, 서비스의 장기 옵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마존 주가의 핵심은 AWS와 커머스 마진이겠지만 죽스 업데이트는 아마존이 AI와 로봇을 원리적 서비스로 확장하는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로봇과 제조 자동화의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대차 노조가 로봇 도입과 보상 문제를 놓고 파업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 노사 뉴스가 아닙니다. AI와 로봇이 실제 제조 현장에 들어갈 때 생산성 향상과 노동 갈등이 같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잘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제조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지만 도입 속도와 노사 협의가 꼬이면 비용과 일정 리스크가 생깁니다. LG전자는 오늘 고학신의 독립적인 시장 변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2차 보도에서는 AI 공장, 로봇, 스마트홈, 데이터 센터 관련 기대가 언급되지만 이번 영상의 핵심 근거로 상기에는 증거 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오늘의 주된 결론이 아니라 향후 AI 가전, HVAC, 스마트 팩토리 수주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지켜볼 관찰 대상으로만 두겠습니다. 이제 투자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그리고 공급이 언제 풀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BM과 디램 가격 상승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실적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에는 비용 압박입니다. 같은 뉴스가 누구에게는 매출이고 누구에게는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빅테크의 가격 전가 능력을 봐야 합니다. 애플은 하드웨어 가격, 마이크로소프트는 구독과 클라우드, 아마존은 AWS와 커머스, 알파벳은 클라우드와 광고, 메타는 광고 효율로 비용을 해소해야 합니다. AI 기능이 실제 매출을 늘리는지 아니면 비용만 늘리는지는 다음 실적 시즌의 핵심 질문입니다. 셋째, 엔비디아의 수요 강도와 브로드컴의 커스텀 칩 성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맞춤형 칩이 나온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론 워크로드가 커질수록 고객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대안을 찾습니다. 엔비디아는 생태계와 성능으로 프리미엄을 방어해야 하고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과 네트워크로 새로운 이익풀을 노립니다. 넷째, 한국 반도체는 실적뿐 아니라 지수수급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호재와 악재 모두 지수 전체로 번집니다. HBM 인증, 고객 발주, 설비 투자, ADR 같은 자금 조달 뉴스는 모두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물리적 AI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웨이모, 죽스, 현대차 로봇은 모두 장기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규제와 안전, 노동 문제, 단위 경제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기대를 너무 빨리 주가에 반영하면 실제 실적이 따라오는지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GPU를 많이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병목을 해결하고 누가 비용을 가격으로 넘기고 누가 실제 수익률을 증명하느냐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중심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메모리 병목의 핵심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용 증가에 시험대에 있습니다. 알파벳과 메타는 모델 경쟁과 용량 경쟁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 현대차는 AI가 물리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 장기 옵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맞춤형 GB라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스페이스X는 컴퓨팅 인프라가 얼마나 전략 자산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영상은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은 AI의 호황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수익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다음 실적 시즌에는 매출 성장보다 메모리 비용, 데이터 센터 용량, 가격 인상 후 수요, 그리고 AI 투자 수익률을 더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